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주에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이번에 다시 한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또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부터 주주총회 승인 또 주총 이후의 단계까지 무려 19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역시 같은 이 사건, 이 혐의에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그런 합병 시점 또 합병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또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되지 않았고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역시 적법적 절차를 벗어난 그런 과정에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돼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단순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또 가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세 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결은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재판부에서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회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일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결과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콜옵션 관련 정보 공시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재판부는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과실은 될 수 있어도 고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삼성전자에게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속이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지형이 지금 현재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93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기업 가치 제고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랄지 대형 인수합병 또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협력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한 그런 방안들, 시나리오 등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이 추진 중인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서 또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영 정상화가 이제는 진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고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
검찰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내부 검토를 해왔습니다. 과연 상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일단 상고는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울고검에서 일단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검찰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대검찰청 예규상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검찰에서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절차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여기 이 심의위원회는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중에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위원들이 와서 검찰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또 변호인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이 사건은 상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상고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결국은 이제 검찰 측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상고를 포기해야 된다, 혹은 상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는지 여부가 또 앞으로 계속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상고 시한이 판결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LG 이슈 좀 살펴볼 텐데, LG가의 맞사위인 윤관 대표가 어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120억 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 자세한 좀 사건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윤관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LG가에서 이제 맞사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벤처캐피털 업체 블루런 벤처스의 제너럴 파트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회사의 아시아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윤관 대표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블루런 벤처스 코리아의 배당 소득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라고 국세청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에서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하지만 윤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고, 하지만 그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3년에 윤 대표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인데, 일단 윤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은 미국 국적자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1년의 절반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그 절반인 182.5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83일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우리나라도 거둘 수 있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라고 해서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왜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이제 윤 대표가 결국 뭐 국적은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결국 윤 대표가 이 과세 기간 동안 결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윤 대표가 한국에도 주거지가 있고 또 미국에도 항구적 그 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조금 더 뭐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밀접하게 관련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아마 법원에서 검토를 했겠죠. 양쪽에서 윤 대표도 제출한 증거들, 또 이쪽 국세청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법원에서는 그래도 한국 쪽이 조금 더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단기 거주자면은 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윤 대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역시 단기 거주 외국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183일 미만의 비거주자 인지가 중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소송은 이제 그 종합소득세 123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윤 대표가 패소하고 국세청, 세무당국이 승소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역시 다른 소득, 윤 대표가 지금 이 세무당국이 파악한 소득 말고도 또 다른 국내에서의 투자 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규모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대표가 지금 블루런 벤처스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930억 원을 투자해서 상장된 이후에 4,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제 또 많은 소득,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이 투자로 인한 성과 보수 역시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뭐 그 앞으로의 추가적인 과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윤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 판결 자체가 1심 이제 판결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윤 대표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윤관 대표의 부부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더 짚고 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방금 세금 네. 취소 소송 말고도 검찰을 통해서 재판에 또 넘겨진 그런 사건도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최근이죠. 윤관 대표와 앞서 이제 부인인 구영경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영경 대표는 남편인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매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그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회사 주식 3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루런 벤처스는 2023년 매지온에 50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에 매지온 주가가 18,0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상승한 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가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와 별개로 방금 또 말씀드린 윤 대표와 구영경 대표 부부의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또 다음 달 18일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요. 또한 또 이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또 검찰 측의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도 불꽃 튀는 그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